포천시립예술단의 박수영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이 공연을 보고 제가 느끼는 게 너무 많았는데요. 제가 국내 포럼 할 때 가야금을 연주했거든요. 왜 망했는지 이제 알았어요. 한복을 입어야 되는 거고 여기에 장식을 해야 되는 거고요. 배경음을 깔았어야 되는 거예요. 네, 다음엔 안 망하겠습니다. 실력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 네, 오늘 인증이 됐네요. 여기 잠깐 불 좀 꺼주시겠어요? 잠깐만. QR코드 제가 지금 띄워놨는데요. 현장 질의응답을 이제 마이크가 부족해서 직접 받지 못할 것 같아서 여기에다가 접속을 하시고 QR코드 접속하시고요. 여기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취합을 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찍으셨죠? 네. 말 잘 듣죠, 사회자가. 다 됐으니까. 네. 선생님이 제일 늦으세요, 지금. 하지만 저희는 네,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2분 찍으시는 거 기다렸다가 저희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저는 이번에 공동 주최로 같이 하게 된 삶을 이해한 교사대학 상임이사 유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삶을 이해한 교사대학은요, 대안교육 또는 마을교육 그리고 공교육 선생님들을 연수하고 국내 연수, 해외 연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대안교육 교사를 양성하는 그런 전문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염희정 선생님과 이 일을 같이 하게 되면서 포천시 그 마공의 파를 여실히 느꼈습니다. 사회도 보고 제가 이것도 해야 되고요. 할 일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희 조직에서 제가 제일인데 여기서는 제 위에 염희정 선생님이 있다는 걸 알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는 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통역하기 조금 시간이 걸리실 것 같죠? 다음 강연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요. 포천시 마을교육 공동체 염희정 대표님이시고요. 마을교육의 철학과 실천 사례, 특히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아까 김현철 교장선생님께서 이 자리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마음에 들어서 저도 이 자리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파트는 저는 이제 25년째 살고 있어요, 포천에. 포천이 고향은 아니지만 그래도 20년 이상 살았으니 제2의 고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98년도에 제가 들어와서 지금까지 이제 아이들하고 또 시민들하고 함께 만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 포천시 마을교육 공동체 협의회 분들이 여지껏 체험존 운영하고 준비하시고 하시느라고 온전하게 앉아갖고 지금 참석을 못하고 계셔서 그게 너무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인데 저는 이제 오늘 저희가 하고 있는 교육뿐만 아니라 포천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 교육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요즘에 많이 보는 표죠. 지속가능 발전 목표열 7가지가 있는데 저희 4번에 보면은 양질의 교육이라고 되어 있고요. 10번에 보면은 불평등 감소, 그 다음에 16에 평화, 정의, 강력한 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가 다 융합이 되고 연계가 돼서 마을교육이 이루어지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저희는 4번, 10번, 16번이랑 좀 연계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마을교육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 가장 많이 이 교육에 접근을 할 수 있었던 통로가 바로 꿈의 학교였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성원들이 대부분 꿈의 학교로 운영을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 이제 마을교육 공동체 안에는 여러 단체도 있고 개인도 있는데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드림 스케치라는 꿈의 학교는 저희 한사랑 마을교육 공동체에서 운영을 했던 꿈의 학교예요. 신청자 중에 우리 임미연 선생님이 계셨는데 혹시 이 자리에 계신가요? 제 눈에는 지금 띄지가 않아가지고요. 저희 임미연 선생님께서 초등학교 선생님이세요. 네, 창작 동화를 만드셨거든요. 아이들한테 암석을 조금 더 재미있고 쉽게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 창작 동화를 만드셨는데 이거를 책으로 좀 내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꿈의 학교 운영하면서 꿈의 학교 학생들과 함께 이것을 책으로 만드는 작업을 했고요. 지금 현재 이 지질공원 센터의 2층에 그
그 아이들의 작품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2020년에는 기획전시실에 전시가 됐었고요. 참여한 아이들은 굉장히 자긍심을 느끼고 우리가 했던 이런 일련의 미술 활동이 이렇게 결과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그리고 지역에 대한 애착도 많이 느낄 수 있었고, 저희가 사실은 이 한탄강 지지공원 센터에 지금 허버 아일랜드 카페가 있잖아요. 2019년에는 그 카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가 도시락을 먹었고, 그리고 이 강당 옆에 세미나실이 있는데 지금은 디지털 체험관으로 바뀌었거든요. 거기에서 저희가 입학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이 바로 이 옆 공간에서 저희가 입학식을 하는 사진이고, 두 번째 아래쪽에 임미연 선생님이 동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날 저희가 화석연까지 다 투어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고 영감을 얻은 거를 가지고 아래쪽에, 제 화면의 아래쪽이네요. 자, 여기에 보시면 아래쪽에 나와 있는 그 나무 판에다가 선생님들과 미술 강사님들과 조형물을 만들어서 그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저 위에 있는 책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꿈의 학교 예산으로 할 때는 꿈의 학교 예산은 책을 만들 수 있는 예산은 없었어요. 예, 편집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만든 책은 편집이 안 됐었고, 지지공원 센터에서 그 가치를 높게 여기셔가지고 좀 지원을 해주셔서 저렇게 영문판, 한글판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지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고요. 한탄강이라는 지역을 알게 됐어요. 사실은 이 작업을 하기 전에는 한탄강의 존재는 알았지만 깊이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없었는데, 책을 만들려고 하니 자꾸 돌아다녀야 하고, 그리고 잊어버리니까 또 와서 보고 하게 되고, 그래서 한탄강에 애정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거는 기획 전시실에 있었던 문구예요. 선생님이 만들어준 동화는 한탄강에서 소곤소곤이라는 제목이었고요. 거기에 이제 탄이, 진이, 천이가 나옵니다. 탄이는 현무암이고요. 진이는 응효암이고 천이는 화강암이에요. 그래서 암석들이 어떤 그 과거의 전래동화처럼 그렇게 나오는 스토리를 엮어가지고 저희가 동화책을 냈었고요. 그리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무대에서 놀자 꿈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오늘 2시에 저희가 여기 연극 공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연극을 통해서 학생들과 만나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흥, 맛과 멋의 창작 예술 꿈의 학교는 미술, 그 다음에 요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어요. 밖에 전시가 되고 있는 민화 그림이 바로 여기 일동 마을교육 공동체에서 전시를 해주신 작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사진, 밖에 혹시 사진 전시된 거 보셨나요? 네. 이경옥 작가님이 아이들하고 한탄강 사진 꿈의 학교를 운영을 해서 고등학교 학생들은 진로를 이쪽으로 잡아서 대학을 간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평화의 물이라는 주제로 밖에 사진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저희가 이번 행사를 준비를 시작한 건 2월 23일 날 정기총회를 했어요. 정기총회 때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국제포럼을 좀 준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도전을 해볼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걸 가지고 논의를 하고 한번 진행을 해보자, 우리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잔치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시작이 됐고, 오늘이 그 자리입니다. 꽃길 내비게이션 꿈의 학교도 지금 꿈의 학교를 운영을 했었고요. 지금은 영북에서 꿈터라는 또 아이들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의 주인공이 또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요. 저희 이건재 대표님이랑 또 강원대 지질학과 교수님이신 오경식 교수님이랑 2020년도에 화석연 바위에 처음 올라가게 됐어요. 바위에 올라가게 된 건 이건재 대표님의 아이디어였고요. 저희는 화석연을 멀리서 바라만 보았지 이렇게 바위에 올라가 본 건 처음이었고요. 지질학과 교수님인 오경식 교수님도 이날 처음 바위에 올라가 봤습니다. 이건재 대표님은 지금 저 뒷줄에 앉아 계시는데요. 한탄강에서 물놀이 하면서 자랐던 분이세요. 그래서 한탄강의 이야기를 누구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고 한탄강 이야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반짝거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저희는 이때 무엇을 하기 위해 모였냐 하면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한탄강 지지공원 센터에 왔더니 워크북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워크북을 좀 개발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워크북을 개발을 했고요. 하지만 이 워크북이 지금 센터에 비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개발까지는 했지만 그 이후의 작업들은 좀 복잡한 작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마을에서 학생들과 시민들과 어떤 결과물을 좀 만들었을 때 그것들이 활용이 되는 그런 길도 조금 쉽게 열렸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육청에 가시면은요, 미래교육협력지구 자료실이 있어요. 저 QR을 찍으시면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2019년, 2020년, 2021년 파일이 올라와 있어요. 2019년하고 20년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지역 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마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셨고요. 2021년에는 드디어 마을에 있는 저희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함께 지역 자원을 활용한 그런 마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다 공유가 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런 자료들이 진짜 학교에서 얼마나 적용이 되고 있을까? 예, 그게 사실은 의문이에요. 굉장히 노력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활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하고, 저는 제가 개발한 자료는 제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아이들과 함께. 자, 여러분들 이제 뒤에 교재 뒷 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저희가 개발했던 워크북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료들이 실려 있어요. 자, 이렇게 책자가 3권이 나왔는데 그 중에 2권의 표지를 제가 올렸고요. 교육청 홈페이지에 가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꼭 학교에서만 활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을에서도 충분히 이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또 지역에서 하는 활동들은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찾아가는 문화예술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이 찾아가는 문화예술 교실에서 특히 반월 오페라단 우리 김은정 단장님을 만났던 인연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저희는 학업 중단 숙려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제 학업 중단을 앞둔 친구들이 학교 밖 청소년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출석을 인정해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씩 열흘을 운영을 해야 돼요. 근데 강사비가 1시간에 3만 원입니다. 그리고 2시간 몰아서 할 수도 없고요. 1시간씩 열흘을 꼬박 나와서 해주셔야 하는데, 한 학생이 성악을 배우고 싶대요. 근데 1시간 3만 원에 열흘을 나와서 성악을 가르쳐줄 강사를 구한다는 게 너무나 어려워서 제가 단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SOS를 청했죠. 저는 이런 학생들이 정말 실력 있는 전문가를 만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처음 만나는 어른이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단장님한테 SOS를 청했고, 단장님이 좋은 분을 소개해 주셔가지고 그 친구가 굉장히 만족하면서 열흘을 다녔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반월 오페라단은 저희 마공의 한 멤버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포천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공연을 펼치는 그런 공연의 대중화, 그리고 교과서 음악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꿈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포천에는 4군데서 꿈터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저희 한사랑에서도 하고 있고, 영북에서도 하고 있고, 또 포천 시내에서도 2곳에서 꿈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경험의 장소가 학교 안뿐만이 아니라 학교 밖으로 확장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과후 마을학교를 통해서 지역사회 중심의 마을 교육 공동체를 실현을 하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국영수 기본학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학을 이용해서 진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너무 이제 감사한 저희 아이가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셨는데요. 지금은 포천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이십니다. 그 선생님이 포천 여중에 계실 때 학교를 1년 다니고 중2부터 학교 다니지 않는 학생을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게 됐는데 그 친구가 이제 중2 때 저를 처음 만나고 중3이 돼서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또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계속 홈스쿨링을 해야 될지 학교로 돌아가야 할지. 그래서 이제 중3 때 또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중3 때부터 지금 고3이거든요. 지금까지 쭉 연계하면서 학생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 학생에게 우연히 제가 미래학교 상상 컨퍼런스라는 게 있어서 한번 참여해보지 않겠느냐고 권유를 했어요. 참여를 했는데 이 친구가 학예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여기 이런 박물관이나 지지공원센터나 이런 데서 설명을 해주는 학예사가 꿈이었는데 영상을 너무 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의 재능을 발견을 하고
지금은 그 영상 디자인 그쪽으로 진로를 잡아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을 이제 장학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말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장학사님이 그러면은 그 학생에게 우리 꿈터가 로고가 없는데 이 로고를 좀 부탁해도 되겠냐. 그래서 그 친구가 저 위에 있는 포천마을 꿈터라는 로고를 만들어줬고요. 어떤 보상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공모를 한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아이한테 물어봤더니 저는 다른 거 필요 없고 그 로고에 바이 이혜원 이렇게 쓰고 싶어요. 그래서 바이 이혜원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의 예에 불과하지만 이런 아이들을 저희는 마을에서 굉장히 많이 만나고 있어요. 이런 활동을 하면서 저희는 포천의 마을 교육은 어떤 철학을 담고 있을까? 저희는 마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교육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고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많고 사실은 어떤 이론적인 배경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지금 저희 교수님이 와 계신데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대안교육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저도 교육학을 전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 내가 좀 전문적이지 않은데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의문이 계속 들었었어요. 대학원 수업을 하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어느 날 이러셔요. 이제 앞으로 그런 말 절대 하지 말라고. 이론적인 배경이 다 있는데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지역에서 펼치고 있는 게 더 대단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자신감을 얻고 마을에서 더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마을 철학을 조금 정리해 보자면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학교 안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연계가 된 마을 교육을 많이 펼치고 있고 지금은 학교와도 연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 중심의 학습이 저희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론도 되게 중요하지만 마을에서 아이들이 실제로 경험해보는 것들, 오늘도 저희가 체험존을 마련한 이유가 합창단 아이들도 온다고 하고 또 시험을 마친 학생들도 온다고 하는데 이 학생들이 그냥 이런 포럼만 듣고 가는 것보다는 뭔가 와서 경험을 하고 갔으면 좋겠다 해서 체험존을 마련을 했어요. 그리고 또 저희의 강력한 무기는 공동체와의 협력입니다. 오늘 이 자리도 여러 공동체와 개인이 협력을 해주셔서 먹거리부터 전시까지 그리고 이런 저희가 인력이 되게 부족한데 1인 다역을 해가지고 이런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학습자 중심의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어떤 교육을 펼치기 위해서 저희가 무언가 저희의 어떤 이력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기보다는 아이를 키우면서 가졌던 엄마의 마음을 지역의 아이들과도 함께 나누고 싶다는 마음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항상 중심에 있는 그런 교육을 진행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가장 바라는 거예요. 5번은 저희가 가장 바라는 거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사실은 꿈의 학교가 이제 정책이 바뀌면서 이름 학교로 바뀌었고 꿈의 학교는 유일하게 개인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모든 정책을 펼치다 보면은 부정적인 면이 당연히 나오죠. 근데 그런 부정적인 면 때문에 긍정적인 면까지 호도가 된다면 그거는 과연 옳은 방향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렇게 좋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들은 교육청을 통해서든 도의회를 통해서든 나라의 예산을 통해서든 마중물로 지역에 무언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주면 그 이후에는 지자체가 이런 프로그램은 정말 좋은데 이런 거 포천형으로 조금 정착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신다면 저희 마을 교육을 하는 활동가들은 굉장히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마을교육 공동체 협의회 분들 제 눈에는 다 지금 보이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지금 조금 늦게 오셨는데요. 저희 평안하고 농장 오늘 이제 덴마크에 오신 분들이 홈스테이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평안하고 농장의 김중건 대표님하고 원혜덕 선생님 두 분이 늦게 참석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자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 가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작년에 우연한 기회로 이제 외국을 여러 번 갔다 오게 됐습니다. 저의 배움이 굉장히 넓어졌고 저의 경험이 토대가 돼서 또 지역에서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덴마크 교육이 잘 와닿지 않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의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 마지막 강연이고요. 아까 그 QR코드 찍으신 곳에 오늘 첫 번째 기조 발제부터 네 번째 연사까지 질문이 있으면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요. 초중학교, 우리로 치면은 초등학교랑 중학교 3년, 총 9년 동안 대안학교에 다닐 수 있는 곳이 있고요. 반대로 또 1년 그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1년 동안 기숙학교, 중등 자유학교인데 거기에서 머물면서 다음에 본인이 고등학교 진로를 어떻게 갈지 선택하는 우리로 치면 갭이어 또는 서울시 교육청의 오디세이 학교 같은 그런 곳이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가 모태였고요. 덴마크의 이런 애프터 스쿨레가 전 세계에 끼치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전환학교 갭이어들이 여기서 시작이 됐어요. 그런 전국에 있는 덴마크 전역에 240여 개가 있는데 그 막강한 애프터 스쿨레 협회장이신 토번 라스무센 협회장님을 모실 거고요. 덴마크 중등 과정에서 다문화 포용 교육의 철학과 실천에 대해서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for the opportunity to speak here today and to speak about this issue, the efterskole. Just a little bit about myself. I would like to excuse to the former speaker that I'm so tall. I'll complain to my mother when I come back home.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바와 같이 저는 오늘 애프터슈콜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앞서 연사로 나오셨던 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키가 굉장히 큽니다. 저희 어머니께 제가 한번 컴플레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My experience comes from practice. I am a teacher and I've been teaching both in the free school, as Peter was talking about. Later on in an after school, I've been a headmaster in a free school, and I've been a founder and a headmaster of an after school in Fyn. And the last 4 years, now I'm a full-time chairman of the after school association. 네, 저는 실제를 통해 경험을 쌓은 사람이고요. 지난 기간 동안에 저는 프리스쿨 내에 교장도 역임을 했고 또 차후에 애프터스쿨 내의 창립자이자 교장으로서의 경험도 갖고 있으며 지난 4년 동안에는 협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And more or less, I'm going to talk about what is an after-schooler, and then later on, the practice of multicultural and maybe more, why multicultural education today.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애프터슈콜레가 어떤 곳인지, 특별히 다문화 중심의 애프터슈콜레와 왜 다문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So after school is only taking place 2 places in the world, in Denmark and in Korea. So I have to bring you some history. 애프터슈콜레라는 개념은 현재 전 세계에서 덴마크와 한국에서만 사용이 되고 있는 개념으로서 이 기회를 빌어서 애프터슈콜레의 역사를 잠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Denmark in the 18th century was terrible. First, there was a fight between France and England. We kept with the French. We shouldn't have done that because the British won and sunk the Danish navy. 18세기는 덴마크에게 정말 힘든 시기였습니다. 우선 프랑스와 영국 간의 전쟁이 있었는데 영국이 승자가 되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미처 모르고 프랑스의 편에 섰다가 프랑스의 편에 섰던 덴마크의 해군이 영국에 의해 침몰되기도 했습니다.
And then later on in 1813, Denmark went bankrupt. And the year after, we lost Norway. Norway was part of Denmark, but because we went bankrupt, Norway went to Sweden. 그 다음 해에는 덴마크가 파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덴마크가 파산을 했기 때문에 덴마크의 일부였던 노르웨이를 스웨덴에게 뺏기게 되었습니다. And still more bad things are coming. Later we had our constitution in 1849, and there became a kind of a civil war between Germany and Denmark. And in 1864 we lost 2/5 of the whole country to Germany. 그 이후에도 계속 어려운 시기가 지속이 되면서 1849년에 헌법이 제정된 이후 독일과 덴마크 간에 내전이 발생을 했고 그 결과 1864년에는 국토의 5분의 2를 독일에게 빼앗겼습니다. So I think we were more or less the same place as Korea was in 1953. We had nothing, there were no money, and we had to build up our country on our own. 그렇기 때문에 1953년 한국의 상황과 그때 18세기 당시 덴마크의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가난한 국가였고 스스로 다시 재건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But a famous Dane has said, what is lost abroad, you must win at home. 하지만 그때 당시에 정말 유명한 덴마크의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해외에서 잃은 것은 국내에서 이겨야 한다. So we started building up, maybe the same as Korea did in 1953. We started to build up our society, and we decided everybody must participate to build up also from the bottom. 1953년 한국이 그랬듯 이제 그 당시에 덴마크는 우리의 사회를 다시 재건해야 하고 모두가 이 재건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And among things to do when we started building up was the free school movement. And the free schools, as Peter was talking about, is part of the movement. The folk high schools is a part of the movement. The Danish after school is a part of the movement. 그렇게 국가를 재건하는 것의 일부로서 앞서 발표를 드린 프리슈콜레들이 시작이 되었고 이 움직임의 일환으로 애프터슈콜레도 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And briefly, after school is in Denmark, I think the same here. You have to go to school from grade 1 up till grade 10. And the last grade in Denmark is grade 9 actually. And after school can be grade 8, grade 9, and then a new gap year before you start your youth education, a free year after you have finished your graduation after grade 9, you can spend 1 year in grade 10. 애프터슈콜레의 시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1학년부터 9학년까지를 진행하고 졸업 이후에 새롭게 자유학년이라는 개념으로서 10학년에 진학하기 이전에 1년을 애프터슈콜레에 참여하게 됩니다. And today, 50% of our population attends an extra school year, even though many of them doesn't have to. 50%. And 2/3 of those, 60% of those, they spend 1 year at after school. That is 1/3 of the whole population taking grade 10 in an after school in Denmark. 1/3. 이렇게 자유학년을 갖게 되면 한 해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50%가량이 이러한 자유학년에 참여하고 있고 그 50% 중 3분의 2가 자유학년을 애프터슈콜레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애프터슈콜레에 참여하는 격이 됩니다.
And why? Why take another year? Why spend quite a lot of money sending your student 1 year out when it is not a formal part of your education? 네, 공식적인 교육의 일부가 아니고 의무화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년을 학교를 더 다니게 되고 그만큼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도 왜 애프터슈콜레에 오고 있을까요? It is more or less said here, the main objective of the after school is to ensure enlightenment for life, for general education, and for democratic citizenship.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애프터슈콜레의 주된 목적은 삶과 일반 교육, 민주 시민을 위한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Life stands for personal identity, social identity. General education stands for general education. And democratic citizenship stands for to ensure that Denmark also in the future will be an active democratic country. 삶이라는 것은 개인의 정체성과 사회의 정체성을 의미하고 일반 교육은 말 그대로 일반 교육입니다. 민주주의 시민의식이라는 것은 덴마크가 미래에도 활발한 민주주의 사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o, what is the effort? 그렇다면 어떠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I just have to find the right slide. 네, now. 제가 대본을 읽지 않고 발표를 드렸기 때문에 Yeah. 잠시 찾고 그렇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In the after school, you stay for 10 months away from your home. After 10 months, you go back to your home. The main subjects are, I think, globally more or less, Danish language, not globally Danish language, but it could be English language in England, Korean language in Korea, and so on. Chemistry, mathematics, English and German, history, social science and religion, physical education, educational and vocational career guidance. 네, 10개월 동안 집을 떠나 애프터슈콜레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덴마크 문학이 국어가 되겠죠. 또 영국에서는 영어, 한국에서는 한국어가 되는 국어에 해당되는 덴마크 문학이 있고 수학과 영어가 있으며 또 그 이외에도 역사, 사회과학, 종교, 체육 등을 하게 되며 또 여러 가지 직업교육과 관련된 상담도 진로와 관련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So this is important, but the main importance is that 1/3 of the Danish population, they go and stay together with another person who he or she has never met before. 이러한 과목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구의 3분의 1이 처음 만난 사람들과 이 10개월을 함께 보낸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So the after school is a place where you learn to be connected to the rest of the society. First of all, connected to your roommate, but also connected to your classmate and connected to the whole school, and later on in life to be connected to the whole society. 애프터슈콜레를 통해서 사회와 연결되는 것을 학생들이 배웁니다. 방을 같이 함께 사용하는 친구와 연결되고 학급 친구들과 또 학교 친구들과 연결되는 것을 배우면서 어른이 되어서는 사회와 연결되는 것을 배웁니다. So, to outline, what is the effect of being in an after school for a full year? First of all, we have looked into it. You're more likely to embark and to complete your next education. 여러 가지 효과를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애프터슈콜레 이후에 고등학교와 또 대학 교육을 보다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In Denmark, we have quite a lot of students who drop out of their education. I don't know if it's the same case in Korea, but to maintain them in their education,
after school is a good thing. Why? Because they learn in the after school who am I and how do I react in a social society. 한국은 어느 정도의 고등학교 진학률과 졸업률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이수하는 경우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는데 애프터슈콜레를 졸업하게 되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졸업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애프터슈콜레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또 사회적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인지를 배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And then I'll fast jump to the next thing. Why do we have to work globally in our school system? And that'll come maybe. Why multicultural inclusive education? 그 다음으로는 왜 다문화 포용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We are global living. My shoes are made in India. This shirt is made in Taiwan. My watch is from Switzerland. My iPhone is from America. So we are living globally. 우리는 이미 세계 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신고 있는 신발은 인도에서 만들어졌고 입고 있는 셔츠는 대만에서 차고 있는 시계는 스위스에서 들고 있는 아이폰은 미국 제품입니다. I've seen the Squid Game. My children has listened to K-pop. And they watch movies from all over the world. They dream of fancy clothing from New York and Paris. And they visit Thailand on vacation. 저는 오징어 게임을 재밌게 봤고 저의 자녀들은 K-팝을 듣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은 전 세계의 영화를 보고 파리와 뉴욕의 화려한 옷을 입고 싶어 합니다. 휴가는 또 태국으로 가곤 합니다. So when we are living in a global market, we need also to be aware of global people, of global culture. 우리는 이렇게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고 따라서 전 세계의 사람과 문화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So, in my opinion, you cannot live in a global market without have the knowledge of a global community. And therefore, it is important also in the classroom that you meet diversity.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이러한 글로벌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글로벌한 지역사회를 알아가야 하고 이것은 교실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If we should use some examples from the world today where there might be still trading but not a global respect, in our part of the world it is the war between Russia and Ukraine.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무역은 있지만 서로에 대한 존중이 없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유럽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을 꼽을 수 있습니다. One of the ways to prevent war like that is to start the dialogue in diversity societies, also in school. 전쟁을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사회 내에서 다양한 사람들 간의 대화를 추진하는 것인데 이것은 학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And I would ask, why do we as human beings act like that? Why do we use more money and even also in the future more money on military equipment? 우리는 왜 인간으로서 이러한 행동을 할까요? 왜 점점 더 많은 예산이 군사력에 투입되고 있을까요? I think one of the reasons is that we are not able to cooperate. 그 이유 중 하나는 협력의 부재 때문입니다. We don't talk to each other enough and we don't understand each other enough. 우리는 충분히 서로 대화하지 못하고 있고 충분히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So I think we have to maintain talking and also in the classroom talking with different minorities and
to understand cultural differences. 그렇기 때문에 대화와 협력은 교실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하고 다양한 소수민족과 소수자들과 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And the key word in that business could be a stranger is a friend you haven't met yet. 여기에서 핵심은 낯선 사람은 우리가 아직 못 만난 친구라는 사실입니다. The after school idea is a place to start or to continue this global movement because after school can contain different nationalities. 애프터슈콜레는 여러 국적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전 세계의 움직임을 시작하고 지속하기에 적합한 곳입니다. So, I hope for the future that there will be after school also in Korea, also in other countries. Why? Because then I think Danish after school students, they would choose, would I attend a Danish after school with Danish students and maybe a few international students, or will I go to another country for 1 year to learn about minorities, learn about differences, learn about the global culture, not to obtain another culture, but to be stronger in my own culture. 미래에는 한국에도 다른 국가에도 애프터슈콜레가 많이 생기기를 기대합니다. 그 이유는 덴마크의 애프터슈콜레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미래에는 덴마크 학생들이 주를 이루고 일부 국제 학생이 있는 덴마크 안에 있는 애프터슈콜레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또 자신의 선택에 따라 다른 국가에 있는 애프터슈콜레에서 1년 정도를 보내며 다른 문화와 또 문화적 차이, 국제적인 문화를 함께 경험함으로써 다른 문화를 습득하기보다는 자국의 문화에 대한 더 큰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And now, always when I watch television, there will be a commercial. So this is a commercial. TV를 보면 항상 광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Actually, it is possible also for Korean youth to attend a Danish after school. We have about 10 schools with a specific international view where English is the common language. 한국의 청소년들도 덴마크의 애프터슈콜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10개 학교가 국제적인 협력을 중점으로 두고 있는 학교들로 설립이 되어 있고 이 학교들은 공용어를 영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And the Danish after school is not like a high school in the USA because the Danish after school's tradition is made with life skills and academic skills and democratic citizenships. 덴마크의 애프터슈콜레는 미국의 고등학교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덴마크의 애프터슈콜레의 전통을 보면 삶을 위한 실질적인 역량과 학문적 역량 그리고 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배양하기 때문입니다. And finally, I will say that Denmark spent from 1864, 150 years to reach this place where we are today. Korea has made it from 1953 up till today in a lot shorter time. So I will say thank you to the Korean tradition, to the Korean development from end of your war in 1953 up till today. It's amazing what you have reached. We needed 150 years to reach where we are. You needed only maybe 50 years, 70 years to reach where you are today. Thank you very much. 덴마크는 1864년 이후 오늘날의 모습이 되기까지 150년이 걸렸는데 한국은 그것보다 훨씬 짧은 시간인 70년 만에 1953년 이후 이만큼 발전을 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정말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And I think in Jung is read now.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다녔었죠. 아, 누가 유성과 다녔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한 2분 정도 나오셔서 의자 배치 좀 해주시고요. 앞부분에 4명 연사, 4분 연사를 위해서 의자 4개 배치해 주시고요. 토역과 2분 여기 뒤에 의자 또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은 연서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덴마크 교육 체제와 프리스쿨레, 애프터스쿨레에 대한 교육 체제 그리고 교육 과정, 철학 등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다 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카페에 보시면은 삶을 위한 교사대학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저희가 10년 가까이 덴마크랑 교류를 하면서 포럼들을 진행했는데요. 저희가 덴마크 교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거를 다음 카페 삶을 위한 교사대학에 올려놨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포럼의 오늘 포럼 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고요. 참가자들이 사전에 보내주신 질문을 먼저 드리고 나서 그리고 아까 QR코드를 통해서 입력해 주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하나 드릴게요. 네. 이제 마이크를 드렸고요. 자, 3가지 질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역의 인구 감소와 학생 수 감소에 대한 고민이 지역마다 아주 크잖아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네, 그것을 정리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교들이 덴마크도 특히나 자유학교 계열은 교외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역의 많은 소규모 학교에서는 한국과 비슷하게 학생 모집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지역에 있는 작은 학교를 선택하기 위한 좋은 방법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덴마크의 지역에서 작은 학교가 가진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분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Yes, thank you for the question. So actually in Denmark it's correct that the public school will be closed down some places, and some places people are moving from the countryside to the bigger cities, so there's not so many students left, so the school will close down in that way. So what we are discussing in Denmark is actually if you want to have a school, if you want to have an active community, then you at least need a daycare, and you need a school, and you need a supermarket. 네, 질문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지금 덴마크도 마찬가지로 이제 예를 들면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공학교가 문을 닫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농촌 지역을 벗어나서 도시로 이동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학교들도 부족하거나 또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 또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체가 활성화가 되려면 그러면 보육원이 필요하고 학교가 필요하고 슈퍼마켓이 필요하다. And some of the places where the public school are closed down, then parents and citizens in the local community they take the responsibility, and then they raise a free school because it's a non-profit school, so you can raise it and run it by an association. So they do that because they need a school in the middle of the community as a place to meet.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일부 지역 공동체에서 이제 공공학교가 문을 닫았다. 그러한 경우에는 학부모들하고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프리스콜레 같은 것을 만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협회처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장소로서 프리스콜레를 만들기도 합니다. And of course we are lucky in Denmark because if a group of parents raise a free school, then the Danish state will support with a financial subsidy. So it's easy to create a free school in Denmark compared to Korea. 그리고 사실 덴마크에서는 이 점에서는 운이 좋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학부모들이 이렇게 프리스콜레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그 덴마크 정부에서 이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한국에 비해서는 덴마크에서는 프리스콜레를 설립하는 것도 굉장히 수월할 것이라고 봅니다.
I think it's a big issue both in Denmark and in Korea with this moving from the countryside to the big cities. So hopefully we can share some more information or more inspirations, because we need to fight against this if we want to keep the local communities. 사실 이제 이런 점이 그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그 인구의 이주, 즉 시골에서 도시로 계속 인구가 빠져나가는 이러한 현상이 덴마크나 한국 모두 다 상당히 좀 큰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저희가 계속 정보를 교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이러한 현상은 좀 역전시켜야 하는 한 가지 좀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오늘 김현철 선생님과 연미정 대표님 강의를 두 분도 들으셨는데요. 우리가 이런 국제 포럼을 열 때는 외국에서 일방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서로 주고받고 배우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오늘 강연 내용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덴마크 분들도 큰 감명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드셨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께 답변을 들어볼까요? I can start that one. First of all, I think it's very important in our country to be aware that a pupil is not only from the head and from the neck and up. Working with creativity, we have forgotten that in Denmark. The last 20 years we have been concerning about the PISA tests. And the PISA test, you didn't mention anything about the PISA test in your creativity and working with the youth. Why? Because we have in Denmark, therefore,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speech. In Denmark, we have forgotten what our hands is for, despite holding a microphone and a computer. And we have to go back that a pupil is a full body, with legs, with stomach, with hands, with creativity. And unluckily, the PISA test has failed to focus on the whole human being. And we have to bring that back to school. So thank you for letting us work with our creativity. 네,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덴마크에서는 사람이라는 것이 목 위에만 있지 않고 전체 몸이 있다는 것을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피사 점수에 너무나도 집착하다 보니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발표를 해주시면서 창의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청소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피사 점수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우리에게는 손이 있는데 마치 손은 마이크를 들고 컴퓨터만 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전체 몸이 있어서 위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창의력도 있기 때문에 피사 점수에 집착하는 것이 아닌 우리 몸 전체를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So in that way, I would like to continue that, because when I'm listening to the road from the school dreams to doing all the different things and with the subjects, I think you showed us which way we can teach, where we take the subjects in one hand and the teacher take the students in the other hand, and then they go out in the world to see how subjects and people can react in the world outside. It's quite important. 그럼 저도 이어서 말씀드리자면은요, 이제 앞서서 꿈의 학교에서의 활동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이러한 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정말 이제 이러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또 교사가 이제 이러한 주제와 또 학생들을 연결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활동을 하면서 정말 서로 간에 어떻게 연결을 하고 어떻게 학생들이 이에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보여주셨습니다. And thank you for mentioning the philosophically part of making a school. I was wondering about the story with the ship in a storm, and you were speaking about peace as something in harmony. In Denmark, we're speaking about that we are
most pretty people when we are standing and the wind is coming into our face. In the meaning that if you have to fight for things will be much more important. And when you fight for things because the wind is going through you, have something to fight against, then you will be much more pretty because you really need to do the best effort that you will be able to do. So the story about the storm is quite interesting because I think we can learn from being in a storm, not always being in harmony. 네, 그리고 또 앞서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런 교육과 관련한 철학적인 접근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이제 이런 뭐 파도를 만난 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또 그 속에서 이제 그 평화와 조화에 대한 메시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덴마크에서도 이제 비슷한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결국엔 무엇을 위해서 싸울 때 굉장히 이제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인 거고 또 그리고 그러한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강한 사람이 된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맞바람을 마주치면서 함께 싸워 나아갈 때 우리가 가장 이제 강력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러한 또 저희의 그러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제가 또 서로 간에 연결이 되는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nd just to add a little bit of thing, my job as a teacher is to create disharmony sometimes with the students, because then they can learn and then I can guide them to go back to harmony. So if there is harmony, then as a teacher I have to create this harmony and a little bit of chaos, and then tell the students, how will you go back to harmony? Because then they will work with active peace, I think. 네, 저도 첨언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교사로서 이 조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화는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 나아가는 것이고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제가 조화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화도 만들어주지만 그 안에 혼란도 조금씩은 만들어주면 학생들이 혼란 속에서 다시 조화로 돌아가는 방식들을 배우면서 적극적 평화를 배워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저랑 말씀하실 때는요, 강연 시간을 조금 줄이고 대학 시간을 길게 하셨거든요. 근데 강연 시간이 짧아지지 않았어요? 두 분? 네. 저희가 일주일 내내 이제 덴마크 두 분을 수행을 하는데요. 차를 타고 오면서 한 번도 침묵을 했던 적이 한 10분? 예, 그랬던 것 같고요. 계속 굉장히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시고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세요. 대화를 통해서 사실 모든 교육이 가능하죠. 우리는 어떤 교육 그러면 교육과정 뭐야, 커리큘럼 뭐야, 매뉴얼 뭐야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덴마크에 가면 실제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좀 시간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 연사분들도 너무나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질문을 듣도록 하고요. 대신 그 네 분 모두 오늘 강연 내용 서로 어떤 배움이 있었는지를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네, 직접? 그러면 대표님은 맨 마지막에 하시고요. 김현철 선생님, 제가 자료지에 원고에서 또 굉장히 놀랐거든요. 많은 좀 감명이 있었는데 김현철 선생님 먼저 말씀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생각 중이시죠? 제 마이크 뺏으려고 하신 거 아니죠? 네. 해주세요. 이제 덴마크 사례 아까 이제 우리도 인구 감소 지역이기 때문에 덴마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질문하셨는데 사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솔루션이라는 거는 그 문제를 가진 국가, 집단 혹은 지역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단순히 인구가 준다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 지역이 가진 문화, 전통, 가치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 말씀을 힌트 삼아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오늘 느낀 거는 저도 되게 감명 깊게 들은 게 이런 생각입니다. 결국은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 많은 차이점이 있어요. 물론 이제 다리부터 차이가 나네요. 다리 길이부터. 그렇긴 하지만 다른 측면도 많이 있지만 인간이라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 우리 그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한 종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공통점도 참 많구나. 우리가 인간으로서 수천 년을 다른 문화 속에서, 다른 전통 속에서, 그리고 다른 교육을 받으며 살지만 우리가 인간이라는 한 종으로서 가진 공통점도 많구나. 이 이야기는 즉 덴마크 교육에서 우리가 배울 것, 또 덴마크의 문화로부터 배울 것도 많다는 걸 생각하고 오늘 두 분 선생님 이 먼 곳까지 방문해 주시고 저희에게 좋은 말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분 안에 토번협 회장님 간단히 마지막 멘트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토번협 회장님 오늘 이 포럼에 대한 마지막 인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Very short. Very short. I have learned that it's good that we, not old, but a little bit old, are talking to each other. We have to bring the youth together. That's it. 저는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은 나이가 든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 간의 대화도 좋지만 젊은 사람들도 함께 대화에 참여하기를 기대합니다. So thank you for the invitation because I think we are speaking about some very essential part of being a human being. I think it was the mayor who was speaking about humanity. We need to speak about humanity, and it's a part of speaking about peace. So in that way, it's very inspiring to stay with you and listen to all the speakers and all the people we have been meeting. Because we are speaking about how to be a human being. 네, 다시 한번 초대에 감사드리고요.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가장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시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인문학의 도시라고 하셨는데 결국 인문학, 인류와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결국 이 평화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다른 연사분들도 그렇고 또 오늘 여기에 와서 만나본 모든 분들 다 함께 결국 우리가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봅니다. 사실은 제가 아이를 키울 때 굉장히 동경의 나라였어요, 덴마크가. 그런데 이제 오늘 이렇게 함께 하면서 이제는 포천 내 교육, 마을 교육도 많이 성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동경의 대상이라기보다는 협력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뿌듯한 하루였고요. 12시 전부터 저희가 만났죠, 오늘. 그래서 울미 연꽃마을에서 점심을 먹고, 모던 갤러리를 보고, 우여곡절 끝에 한탄강지 좋은센터에 도착을 해서 하루를 이렇게 9시 마감을 하게 되는데 여기 오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먼 길 와주신 우리 빅터 후보 협회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또 벨라를 기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도와주시는 분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 한국말도 저렇게 못하거든요. 네, 오늘 통역을 도와주신 황정원, 김성정 통역가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선생님 5초만 말씀하시면 돼서 5초 드리겠습니다. 저기 좀 돌아보십시오. 저런 시장님 처음 봤습니다. 여기. 네, 배우원 시장님들 인사하시고 가시는데 끝까지 저렇게 같이 해줬습니다. 좀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자, 멀리 덴마크에서 그리고 가까이에서 와주신 토머스 스미스, 피터 벤직스 협회장님들 그리고 김현철 교장 선생님, 연민정 대표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주최 주관 측이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안 계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박수를 해주십니다. 앞에 와주세요. 앞에 와주세요. 하나, 둘. 앞에 와주세요.